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화제작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넛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이 선택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보이지 않는 유도에 따라 선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넛지는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을 이끄는 부드러운 개입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다만 좋은 방향으로 살짝 밀어줄 뿐입니다. 가끔 상상한다. 누군가의 생각과 행동을 내 의도대로 이끌어낼 치트키가 정말 있을까 하고 말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협박이나 폭력이 제일 즉각적이고 분명한 힘으로 보인다고. 예전 시대에는 그런 수단이 실제로 통했다. 부족 간 전쟁이 일상적이던 때는 폭력이 상대를 따르게 만드는 가장 쉬운 해법이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다르다. 폭력이 일상에서 통하기란 어렵다. 게다가 폭력은 상대적으로 확실해 보이지만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 버거운 수단인데다 언제나 반발을 낳기 쉽다. 심리학자 브렘은 반발 이론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침해당한다고 느끼면 강력하게 저항하게 된다고 봤다. 직장 상사가 억지로 일을 시키거나 가족이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강요하면 괜히 더 반감이 생긴다. 이런 현상은 조직 효율성 연구에서도 확인된다고 한다. 억압적인 태도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면 생산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누구나 알고 있다. 폭력이나 일방적인 명령으로 사람을 다루는 건 효과가 적다. 그렇다면 어떤 다른 방식이 있을까 하고 고민할 때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넛지 개념이 떠오른다. 넛지란 직접적인 지시가 아니라 옆구리를 슬쩍 밀어주듯 사람을 자연스레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기술을 뜻한다. 듣기엔 은근슬쩍 교묘해 보일 수 있지만 현대에는 이런 방식이 꽤나 실용적이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불필요한 마찰 없이 상대의 선택지를 미묘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넛지는 신체를 조종하거나 정신을 지배하는 최면이 아니다. 최면술이나 무서운 세뇌를 떠올리면 너무 극단적이다. 그보다는 일상생활 곳곳에 섞여 있는 작은 장치들이다. 뭔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환경 설정을 조금 다르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선택을 따르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소변기 스티커를 붙여서 사용자가 특정 지점을 보고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도 넛지다. 누구에게도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다. 늘 보던 문구로는 행동을 잘 안 바꾸지만 시각적으로 새롭고 재미있는 요소가 붙으면 그쪽을 따르게 된다. 이런 방법이 세련된 이유는 심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믿어야 의욕이 생긴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직접적인 명령보다는 미묘한 방식으로 선택지를 살짝 바꾸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실제로 넛지는 광고나 마케팅, 정책, 심지어 인간관계에도 많이 쓰인다. 어떤 식당이 메뉴판 디자인을 재정비하면서 가장 추천하는 요리를 가운데에 크게 배치하면 그 요리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제시된 환경에 따라 행동을 결정한다. 그렇지만 누구나 의문을 품는다.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에 걸려들까? 혹은 눈치채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매우 똑똑한 존재다. 복잡한 문제를 직관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끌어내기도 한다. 아기가 네 발로 기어가는 사람과 진짜 개를 헷갈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런 직관이 항상 정확하진 않다. 어느 정도 정보를 근거로 대충 예측을 내리는 탓에 착각이나 오류가 생기기도 한다. 그 틈을 넛지가 노린다. 행동경제학에서는 특히 5가지 대표적 편향이 넛지의 중요한 토대라고 설명한다. 앵커링 편향, 가용성 편향, 대표성 편향, 손실 회피 편향, 현상 유지 편향이 그것이다.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좋다. 다만 이런 특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그걸 적절히 활용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도움이 된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자. 첫 번째, 앵커링 편향이다. 어떤 숫자나 단서를 먼저 제시받으면 그 기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큰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말한다. 이 수술은 10명 중 1명이 사망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가? 다르게 얘기해보자. 이 수술은
10명 중 9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사실상 같은 정보지만 초점이 죽음이냐 생존이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마케팅에서도 팁 선택 옵션을 높이 설정해 두면 손님이 실제로 더 많은 팁을 건네는 경향이 나타난다. 두 번째, 가용성 편향이다. 쉽게 떠오르는 정보일수록 실제보다 더 크게 평가한다. 살인 사건을 뉴스에서 자주 접하면 마치 사회 전체가 살인으로 가득한 듯이 느껴진다. 반면 노년층이 앓는 질병이나 조용히 진행되는 질환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서 그 위험성을 낮게 보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광고나 홍보 분야에서는 친숙함을 끊임없이 노출시키려 애쓴다. 노출 빈도가 쌓이면 그 제품이나 브랜드가 더 믿을 만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사람들은 낯선 것보다 아는 것을 선호한다. 세 번째, 대표성 편향이다. 하나의 특징을 보고 그 사람이 속한 집단 전체의 특징을 단정해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남자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여성 운전사를 떠올리기 힘들어진다. 이런 특성은 그 자체로 경직된 사고를 낳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누군가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자주 간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지적인 취미를 가진 사람이로군 하고 인식되는 시기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쓰려면 정직해야 한다. 진짜로 박물관을 즐기지 않는데도 허세로 말만 하면 언젠가 들통나서 모든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네 번째, 손실 회피 편향이다. 이미 손에 쥔 것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본능이다. 어떤 실험에서 머그컵을 나눠줬더니 그 머그컵을 받은 쪽은 주지 못 받은 쪽보다 2배 비싸게 값을 매겼다. 이렇게 우리는 내 것이 된 대상에 애착을 갖는다. 그래서 구독형 서비스가 초기에 무료 체험 기간을 주는 전략을 쓴다. 처음엔 아무 부담 없이 쓰기 시작했는데 일정 기간 지나면 그 편리함을 놓기 싫어지는 것이다. 제품 광고에서도 이걸 놓치면 손해를 본다는 식의 문구가 강조된다. 그런 표현을 보면 사람들이 더 즉각적인 호기심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으로 현상 유지 편향이 있다. 사람은 기존의 상태를 바꾸는 걸 귀찮아하고 불안해한다. 강의실에 처음 앉았던 자리를 굳이 옮기지 않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사실 자리 하나 바꾸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은데도 괜히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작용한다. 넛지는 이 점을 이용해 기본 옵션을 설정한다. 별말 없으면 회의는 월요일 아침에 한다처럼 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시간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기본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보면 사람은 의외로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편향들은 미묘하게 작동한다. 그 미묘함이 넛지의 힘이기도 하다. 억지 명령이나 거친 방식 없이도 우리는 작은 설정만으로 타인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 광고업계나 정치권에서는 이미 넛지를 다양하게 써왔다. 정책 기반자들도 넛지를 활용해 국민 건강을 개선하거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한다. 실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넛지, 이론은 사회 전반에서 폭넓게 논의되었다. 하지만 넛지가 항상 선한 목적에만 쓰인다고 볼 수 없다. 누군가는 이 기술을 악용해 사람들을 자기 입맛대로 오도하기도 한다. 인터넷 쇼핑몰의 자동 결제 시스템이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해지하려면 이것저것 귀찮은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자동갱신 취소가 어렵다면 귀찮아서 그냥 쓰게 되거나 깜빡 잊고 기간이 연장돼 결제가 이어진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업체 입장에서 매우 쏠쏠하다. 이런 모습은 넛지의 그림자다. 그러나 그렇다고 넛지 자체를 배척할 필요는 없다. 시대가 바뀌면서 폭력적인 수단이나 큰소리치는 방식보다 미묘한 심리, 자극이 훨씬 세련되고 실리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 누군가가 넛지를 쓰는 방식이 너무 과하거나 눈속임이 심하다면 우리도 반발 이론에 따라 금방 거부감을 느끼고 등을 돌린다. 인간은 자유를 빼앗기면 반발한다. 따라서 넛지를 쓴다고 해서 언제나 성공하는 건 아니며 적정선을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택시를 탄 승객에게 팁을 기본 15%로 설정해 두면 사람들이 그 금액 정도는 별 저항 없이 지불한다. 하지만 기본을 30%로 설정해 놓으면 너무 심하지 않나 하고 아예 팁을 주지 않으려는 사람도 생긴다. 이런 지점에서 균형점이 필요하다. 강압도 아니고 너무 과장된 요구도 아닌 적절한 수위를 찾는 게 넛지의 핵심이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법을 꼼수나 교묘한 술책으로만 봤다. 폭력이나 협박 같은 강압은 아니라도 결국 사람 마음을 조종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효율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 이 둘은 모두 타당하다. 철학자 마키아벨리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무자비한 수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만 동시에 국민의 지지를 얻는 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오늘날에는 물리적 폭력보다는 심리적 유도가 훨씬 실제적이라 할 수 있다. 넛지를 배우는 목적도 중요하다. 내 소중한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돕거나 친구들에게 좋은 습관을 권장하는 식으로 쓰이면 유익하다. 반대로 허위 광고를 남발하거나 내 이익만을 채우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리는 데 쓰인다면 문제가 된다. 현대 사회는 이미 정보가 넘쳐나고 누구나 SNS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넛지를 모르는 사람만 불리한 상황이 되기도 한다. 차라리 원리를 알아둬야 남이 혹시 나쁜 방식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 알아채고 방어할 수 있다.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가 있다. 다만 그 선택이 언제나 완벽하게 이성적이지는 않다. 직관과 편향, 집단 심리, 이미지, 익숙함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누군가는 이 점을 파고들어 제품을 팔거나 정치적 선전을 하거나 특정 사상에 동조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넛지가 그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건 적정선을 지킬 때만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현실 속에서는 살짝만 환경을 바꿔도 꽤 큰 차이가 생긴다. 휴게소 소변기에 설치된 게임 장치를 떠올리면 재미있는 예시가 된다. 바르게 사용하세요라는 문구 대신 소변기에 작은 목표물을 붙여두면 사용자가 저절로 그 목표물을 맞추려 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이 선택을 즐기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넛지를 사용해 사람을 움직이는 일이란 바로 이런 식이다. 작은 차이로 사람들의 실제 행동이 달라진다. 사소해 보이지만 생활에서 이런 예는 정말 많다. 무심코 앱을 깔았는데 자동으로 유료 가입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해지. 절차를 찾는 게 귀찮아서 넘어가게 된다. 교통카드 앱에서 기본적으로 후불 옵션이 선택되어 있으면 굳이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게 된다. 음식점에서도 추천 메뉴가 제일 크게 써 있어서 별 생각 없이 시키면 알고 보면 이윤이 많이 남는 메뉴였던 시기다. 이런 사례들은 넛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새 내 돈과 시간, 판단력을 가져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다. 억지로 사람을 바꿀수록 더 반발이 커진다는 사실이다. 거꾸로 말하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했다고 느낄 때 그 일에 훨씬 적극적이고 오래 몰입하게 된다. 넛지는 단지 이 원리를 활용한 기술이다. 그래서 이거 교묘하네 하고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 덕분에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일을 진행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영화나 게임에서 등장하는 최면은 허구적 요소가 많다. 진짜 세상에서 무언가를 세뇌시킬 만큼 완벽하게 마음을 조종하긴 어렵다. 오히려 사소하지만 확실한 넛지가 현실에선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누군가를 협박하면 당장 굴복할지는 몰라도 언젠가 원망과 분노가 치솟는다. 반면 살짝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치 내 의견이 좋다고 스스로 깨닫게 만들면 그 사람은 훨씬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가끔 주변 사람들이 말한다. 이런 기술을 배우면 악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론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기술이나 마찬가지다. 칼도 잘 쓰면 요리 도구가 되고 못 쓰면 흉기가 된다. 넛지도 그렇다. 내가 주위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나쁜 선택을 줄이도록 돕는 쪽으로 쓰면 좋은 무기가 된다. 또 남이 나를 교묘하게 이용하려 할 때는 이건 현상 유지 편향을 노린 거구나 하고 깨닫고 대응할 수도 있다. 어떤 이는 넛지를 알고 나면 자기가 조종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불편하다고 말한다.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이미 세상은 이 원리를 풍부하게 쓰고 있다. 차라리 내용을 제대로 배워서 내가 피해보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 모든 행동이 그냥 우연처럼 보일 수 있으나 누군가는 그 우연을 설계해 두었을지도 모른다. 나를 위한 넛지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이득만 채우기 위한 간교한 넛지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넛지의 5가지 편향과 사례를 간단히 살펴봤다. 하지만 이 5가지만 있는 건 아니다.
인간의 판단 오류는 매우 다양해서 동조 압력, 감정적 단절, 후견 편향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기억해둘 핵심 문장은 크게 두 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째, 억지나 강압으로 사람을 바꾸려 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둘째, 작은 환경 변화만으로도 사람의 행동은 크게 달라진다. 이 두 줄이 넛지의 골자다.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이 익숙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미 넛지 관련 도서를 접했거나 행동경제학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원리를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꽤 거리가 있다. 사소한 습관이나 일상의 루틴을 바꾸는 일부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조금 더 의도적으로 설계하면 도움이 된다. 일례로 매일 운동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작심삼일로 그치는 경우가 잦다면 당장 친구나 가족과 운동 일정을 함께 잡아둔다. 혼자라면 금세 포기하기 쉬워도 같이 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압박이 되면서 습관이 유지된다. 넛지 이론을 정책 차원에서 적용한 나라들이 시민들의 건강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 신청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시행하기도 한다. 주민이 특별히 서명을 해서 취소하지 않으면 정기 검진을 잡아주는 식이다. 번거롭게 신청할 필요가 없어지면 아무래도 참여율이 높아진다. 한편으로 어떤 이는 넛지가 정말 만병통치약인지 반문한다. 분명 현실에는 때론 강제나 처벌을 가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의의 설계만으로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관점도 무시할 수 없다. 위법 행위를 한 범죄자에게 넛지로만 접근해서는 효과가 낮을 수 있다. 니체의 말처럼 때로는 채찍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다만 과도한 억압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어디까지가 적절한 수준인가는 늘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미묘한 유도가 훨씬 긍정적으로 작동한다. 거칠고 직접적인 방식은 오히려 갈등만 부추길 때가 많다. 누군가와 갈등을 마주했을 때 바로 윽박지르거나 협박하는 대신 상대가 본인 의견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살짝 구도를 다듬는 편이 좋다. 사람은 자기가 존중받는다고 믿으면 마음을 열고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때 넛지는 큰 힘을 발휘한다. 넛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연애나 우정, 직장 생활 같은 개인적 관계에서도 활용폭이 넓어진다. 예컨대 누군가를 만날 때 커피 한 잔 할래라고 단순히 묻기보다 커피나 차 중에 어떤 게 좋아라고 물어보면 선택권이 넓어진 기분을 준다. 실제로는 둘 다 같은 카페 음료지만 사람은 옵션을 제시받으면 그중 하나를 택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사소한 언어 선택 하나로 관계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쓸데없어 보이는 광고 문구나 반복 노출도 가용성 편향을 노린 전략이다. 유행어를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 마치 친근해진 느낌이 든다. 어떤 방송이나 영상 콘텐츠에서 제품을 소개하면 그 제품 이름이 귀에 익어서 어느 날 문득 필요한 순간이 생기면 그걸 고르게 된다. 아무리 의식적으로 내가 내 돈 쓰는 거지 광고에 속지는 않는다고 생각해도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은 무시하기 어렵다. 또 다른 예로 기본 설정을 바꿔두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기부를 할 때 원하면 참여하세요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부가 설정되어 있으니 원치 않으면 체크 해제하세요라고 바꾸면 참여율이 훨씬 올라간다. 이런 전략이 정책적으로 도입되면 사회에 긍정적인 결과가 생긴다. 물론 반대로 해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를 번거롭게 만드는 불공정 행위도 존재한다. 결국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어디에 쓰이느냐이다. 넛지는 만능은 아니지만 사람 마음의 작동 방식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때론 이성적이기도 하고 때론 감정적이기도 하다. 삶을 좀 더 부드럽게 바꾸려면 상대방의 자유와 자발성을 건드리지 않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억지로 이끌면 오히려 반발심만 커진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평화로우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현실에선 또 다른 편향들이 숨어 있다. 모두 열거하면 끝이 없다. 사람의 인지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하면서도 허점을 갖고 있다. 그 허점을 비난하기보다 어떻게 잘 이용하고 보완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그렇게 하면 서로 간에 더 부드러운 소통이 이뤄지고 필요하다면 좋은 습관이나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
단, 이런 기술을 쓰되 상대가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팁 선택 옵션을 지나치게 높이면 사람들이 오히려 반발해버리듯이 적정선을 잃으면 넛지가 아니라 누르기나 강요가 되고 만다. 요즘은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깨어 있어서 숨겨진 의도를 금방 알아채기도 한다. 본인이 정당하게 얻어야 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주는 장치에는 단호히 대항한다. 브렘의 반발 이론을 다시 떠올리면 자유를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의외로 강하게 저항한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고 다가가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너무 과하게 관심을 드러내거나 상대가 귀찮을 정도로 과잉 행동을 하면 역풍을 맞는다. 적절히 주변 환경을 조정하고 상대가 자연스럽게 호감과 편안함을 느끼도록 상황을 배치하는 편이 현명하다. 이 사람이 나에게 거부감 없도록 좀 더 부드럽게 다가가야겠다 하는 식으로 구도를 잡으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오래전 경제학자들은 사람을 완전히 이성적인 존재로 간주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은 실제 인간이 온갖 편향과 감정에 흔들린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 흐름 속에서 탄생한 넛지는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주목받았다. 다만 한쪽에서 유용하게 쓰인 만큼 또 다른 쪽에서 교묘한 조작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래도 억압보다는 낫다. 폭력이나 협박보다는 훨씬 건전하고 자유를 원칙적으로 존중한다는 의견이다. 맞다. 분명 폭력적인 권유보다 나은 선택지로 보인다. 반대로 그래도 결국 사람을 유도하는 건 조종과 다를 게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사람마다 윤리적 기준이 다르니 이 문제에 대한 합의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며 넛지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편이 이롭다. 이것이 타인을 교묘히 속여서 나만 이득을 취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기법에 대해 전혀 모르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반대로 좋은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식습관을 개선하거나 조직원의 학습 환경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이미 넛지의 세계 안에 살고 있다.